즐겁고 아름다운 일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100일 동안 하시면서 좀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다른 건 힘들지 않고 거의 뭐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는데 어렵다라기보다 안타깝다라는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 쓰레기의 문제인데요. 네네. 저희 용산구의 청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 주민들에게 가장 뭐를 좀 도와드리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열의 8, 9은 주차 공간 네네. 부족.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이렇게 아파트촌이 공동주택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옛날 구도로에 만들어진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주차 공간의 부족.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계속 선거 기간 동안 좀 의아했었고, 왜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인수위 때 점검해보고 막상 취임해보니까 저희 용산구 청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건 제 판단으로만 그 모든 것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시스템이 좋은 건지, 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원점에서, 그러니까 뭐 직영부터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원래 제가 예전에는 5구역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5개 회사를 3구역 체제로 바꾸면서 좀 어떻게 좀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3구역으로 바뀌었고 5개 업체를 3개 업체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와 작은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인 데도 있을 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의 그런 어떤 내부의 그런 갈등이랄까 이해 충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용산구 주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진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뭐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영부터 뭐 지금은 직영인가요? 아니죠. 위탁을 줬죠. 5개 구역으로 원래 위탁을 줬었는데 이게 3구역으로 하고 3개 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좀 뭔가가 이게 허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동네가 한남동 한강로동인데요. 이제 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구청장이 오더니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 그래서 그거 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듣고 와서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전 직접 듣기도 하고요. 뭐 박희영이 일단 뭐 한순간 욕먹는 건 나는 괜찮다. 진실은 있는 거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빨리 우리가 바로잡자. 이거를 대충 봉합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뭐 일시적 오해로 비난받는 것은 내가 뭐 감수하고 괜찮다. 언젠가는 이걸 빨리 바로잡는 게 먼저다. 그래서 뭐 욕먹기보다는 빨리 국민들의 피해를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여쭤보면 네네. 용산구 한남동이나 후암동 쪽에 어떤 뭐 주민 문화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임 기간에 만들어졌던 청소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함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5개 업체는 네. 제가 8년 전에도 그 업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쓰레기가 늘어난 원인은 좀 양이 늘어난 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 훨씬 더 주문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뭐 식당을 가서 먹기보다는 배달해서 먹는 그런 그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쓰레기 배출의 양이 늘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5개 구역으로 5개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그걸 어떻게 3구역으로 구역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업체는 5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2구역 정도는
큰 업체와 작은 업체가 같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과정에서의 뭔가 좀 업체 간 갈등이 있었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끼리의 갈등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갈등은 할 때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3년 계약을 했어요. 다년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작년 12월에 해서 올 1월 1일에 이 또 위탁 업무가 시작이 된 셈인데 시작한 지 불과 뭐 몇 달 만에 제가 선거 때 들었으니까 그때가 4월에 들었던 내용들이니 이게 뭔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3구역 체제로 바꾼 것이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 뭐 잘못 선정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서 어떤 혼란이 오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례상 네. 국정원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판단이 되면 이 3구역을 5구역으로 원상복귀시키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5개 업체를 각 한 구역을 맞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계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니네 못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로 끝내고 내일부터 니네가 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또 투입을 그 매몰 비용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아주 근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네. 굉장히 예민한 두 키워드거든요. 하나는 쓰레기, 네. 그리고 위탁.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네. 뭐 말씀드리는지 알죠?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고 이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처음에는 근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산구에 맞는 쓰레기 시스템은 뭐냐? 그거부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계속 우리가 나중에 결국 시간이 도래해서 직영을 하는 게 난지 그 직영을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차량부터 아시죠? 장비부터 인력부터 어떻게 할 거니까 그게 결국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준다면 지금처럼 5개 업체를 3개 구역으로 줄 것인지 주게 된다면 또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가 뭐 용역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나오나요? 이제 오늘 통과됐습니다. 추경에서 이 용역비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긴급 투입했습니다. 한 기업이 맡아갖고 있는 데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거기 저희가 답변한 대로 조력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기업이 못하고 있어서 그쪽에 그 동에 특히 한남동에다가 다른 거 맡고 있는 2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기업이 내부의 사정 때문인지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걸 지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약간 또 업체 간에 경찰서에 고발된 부분도 있고 이러니 이걸 뭐 사기업이니까 저희가 그 안에 경영까지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기에는 이 쓰레기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감하게 가장 체감하는 불편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그 계약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한다면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1, 2년 내에 해결이 뭐 3년 안에는 해결이 되겠죠. 2년 반 계약 기간이 뭐 아니죠. 한 2년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도 만약에 직영할 시에는 우리가 장비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느 규모인지 그것조차도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5톤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뭐 차량이 뭐 1톤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럼 인력은 그쪽이 지금 몇 명을 썼는데 우리 직영할 시에는 어떻게 필요한지 또 이게 재활용은 다르게 또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아예 근본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업체가 잘못했다, 계약이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은 직영을 하다가 지금 또 한 2개 동은 띄워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혼선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은 또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대형 폐기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근본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청소 시스템을 진단해 보자라는 거예요.